서울역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소진이 돼갖고 지금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전세난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느냐. 그다음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송탄 2신도시입니다. 송탄 1신도시는 상당히 인기 1위에 끝났죠. 이쪽은 이제 9,035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12만 1,000명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4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올 6월 달에 시범단지가 우선적으로 먼저 최초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끄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울 수서에서 KTX가 바로 이쪽에 동탄을 연결을 해갖고 평택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수도권 어떤 광역 교통의 상당히 그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GTX죠. GTX가 이 동탄 이 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갖고 일산의 킨텍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약 16분 정도에 걸리는 초고속 광역 철도가 되기 때문에 광심도입니다. 광심도는 지하 40m에서 60m 사이로 이렇게 가는 이런 어떤 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미 뭐 이쪽에는 삼성 반도체라든가 화성 지방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족도시의 기능, 자족 기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발전성이 상당히 보이고요. 특히 광역 비즈니스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를 이쪽에 기존 동탄 신도시하고 이 신도시를 묶어갖고 하나의 그 경기도 수도권 남부의 경제 중심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 중심지가 돼갖고 입체 복합 도시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도 좋다. 마지막으로 고향 삼성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한 서울 서북권이죠. 이쪽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성된 대지지구입니다. 이쪽에는 북한산이라는 건 노고산, 창릉천, 공릉천 상당히 환경이 쾌적하다는 게 특징으로 되어 있죠. 특히 여기는 지하철 3호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은 뭐 약 506만 8,759제곱미터 정도 면적인데요. 6만 명 정도를 유치를 하는 신도시, 매머드 신도시죠. 2만 2,100 가구 정도가 들어오는 도시인데 요 밖에도 이제 양주 신도시, 작년에 인기가 많았죠. 별내 신도시 이런 쪽도 올해 추가적으로 중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포 한강 고향 삼송 또 화성 동탄 그리고 과거에 가장 각광을 크게 받았던 인천 자유경제구역까지. 그런데 이 분양 때는 청약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입주 문제로 좀 골치를 앓았다고요. 올해 좀 진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사실 가져야 될 부분이죠. 송도 국제도시, 영종 한울도시, 청라지구 이 세 개가 하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네. 올해도 뭐 물론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21세기형 글로벌 시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계획이죠. 아주 큰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인천 자유경제구역을 통해서 높이고 특히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고 동북아의 물류 허브를 만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 국제 레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큰 세 가지의 도시 기능을 갖춰갖고 만든 도시가 바로 인천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인데요. 사실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209제곱킬로미터. 이게 뭐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는데 여의도의 약 70배 정도입니다. 이 세 개 신도시가. 여의도의 70배 정도로 크니까 얼마나 큽니까? 인구가 약 51만 2천 명 정도를 유치를 하고 2020년도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외자를 외국 기업을 외자 유치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듯한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교통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기반 시설 이걸로 봤을 때 지금은 이런 외자 유치라든가 이게 더디어 갖고 진행이 좀 더디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도시가 완공됐을 때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택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건 멀리 보고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곳이 송도 국제도시죠. 여는 국제업무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이렇게 11개 사업지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쪽에 뭐 지난해까지 이제 여자 유치 때문에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특히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에 있어갖고 좀 문제가 됐댔는데 올해도 여전히 중소형을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지지부진하더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뭐 이 기업이 여자 기업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도시가 완공됐을 때의 이 도시가 가는 위상. 이게 아까 동북아의 물류 허브라든가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표방하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괴력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단지 같은 경우에 뭐 센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129개 기업이 벌써 들어왔고요. 산업용지에도 31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도 될 겁니다, 아마. 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시사 시장은 가격이 오르고 수도권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디커플링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방이 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워낙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인근에 이제 세종시 네. 이런 어떤 호재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되고 수도권은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같이 해서 위축돼 갖고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신도시나 택지지구 이게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이제 개발 계획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지역에는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향후에도 상당히 그 주거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신도시라고 하는 건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는 깨끗하죠. 쾌적하죠. 생활 환경 좋죠. 이미 계획도시를 만들 때는 도로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교통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쪽이고 특히 이제 2008년도부터 해갖고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위축이 돼갖고 좀 이렇게 말이 많았댔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게 지금 서서히 차근차근 분양이 돼갖고 최근에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신도시는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즉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데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 좋다 다 나쁘다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투자의 역량에 맞춰갖고 교통성이라든가 생활 환경 이런 전반적인 걸 잘 따져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